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회 및 5회 수시검정 때 실시를 했던 식품기사 필답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순차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은 건식회화법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출처는요, 바로 식품공전입니다. 자, 식품공전의 일반시험법에서 중금속 중 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굳이 납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카드뮴이라든가 아니면 수은이라든가 다른 중금속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 점을 잘 유념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쭉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료 5g에서 20g을 도가니라든가 백금 접시에 취해서 잘 건조를 시킨 다음에 먼저 탄화를 시킵니다. 일단은 식품을 숯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숯검댕이로 만든 다음에 이제 450도에서 본격적으로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탄화를 시킬 건데, 자, 그렇게 하면은 숯검댕이 날아가고 남은 거는 잿가루만 남겠죠. 보통 이 잿가루들에는 들어있는 게 뭐 칼륨, 나트륨, 뭐 칼슘,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금속 이온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납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카드뮴 같은 그런 중금속도 분명히 섞일 거란 말이죠.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적 많은 샘플을 태워서 알아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생각보다 횟가루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뭐 질산 마그네슘 용액, 질산 알루미늄 용액, 아니면 뭐 질산 칼륨 뭐 이런 거를 집어넣는데, 자, 일단 공통적으로 뭐예요? 죄다 뭐 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지금 제가 그리는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질산이고요. 자, 여기서 수소를 하나 떼버리고 여기다가 뭐 있었어요?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그냥 개수비 다 무시하고 알루미늄, 뭐 칼륨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칼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이렇게 되면요, 질산에 금속염이 되는 거예요. 수소 빼버리고 이런 것들로 치환하면은. 자, 중요한 거는 얘겠죠, 얘. 아, 식을 잘못 그렸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얘의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산화제 역할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산소가 좀 많이 붙어 있죠? 즉, 얘는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을 해서 회화를 보조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산소 공급을 해서 회화를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산이라든가 질산의 금속염을 첨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화를 시켜요. 불충분하다면 다시 한번 산화제를 집어넣고 또 반복을 해주는 거죠. 이런 질산염들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질산을 또 추가로 가해서 회화를 완료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잿가루로 만들어냈으면은 이제 만들어진 회분 있죠? 이 회분을 뭘로 바로 파느냐? 바로 질산 가지고 일정 양으로 그 양을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용을 해서 얘는 정용 목적으로 사용한다. 정용 목적으로 양을 불려갖고 그렇게 시험 용액을 만들어서 다른 중금속들, 뭐 납, 크롬, 카드뮴 같은 그런 금속을 검사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험 용액을 만들겠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실험 메커니즘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메커니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여기 식품 공전 내용이라도 잘 읽고 들어가셔서 다음번에 원활하게 잘 대비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단백질 2g을 채취해서 킬달법을 통해서 질소 함량을 구했는데 4mg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단백질 함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 질소 개수를 6.25로 하라 그랬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단백질 전체 샘플이 2g 나왔어요. 전체 샘플 2g 중에서 질소가 얼마 나왔어요? 4mg 나왔어요. 자,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요,
여기까지 하면은 총 질소의 함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다가 뭘 줬어요? 질소 개수를 줬죠? 여기다가 총 질소 함량, 여기다가 추가로 질소 개수를 곱해주면은, 자, 단백질 시료 중에 단백질의 함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는 조단 백질 함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질소가 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맞기 때문에 조단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까지 하면 총질소 함량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 추가로 뭘 곱해요? 질소 개수 곱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2g, 요거 4mg,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고 질소 개수를 6.25를 곱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요거 단위가 여기는 g이고 여기 밀리그램이죠. 안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알고 있죠? 1000mg이 1g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1000을 곱해주면은 요게 밀리그램으로 바뀌겠네요. 맞나요? 그렇게 해서 소거를 싹 해주면은 12.5%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조단백에 대해서 실험하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식품공단에서 조단백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균과 효모와 곰팡이를 자외선을 이용해서 살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조사 시간이 짧은 것부터 긴 순서대로 적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시중에 많이 기출로 풀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세균, 효모, 곰팡이.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곰팡이가 가장 길고 세균이 가장 짧아요? 자, 여러분들의 오개념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수분 활성도가 뭐 작을수록 뭐 이런 얘기를 접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 틀렸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바로 유전 구조가 복잡할수록 DNA 수성 기작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세균은 뭐예요? 세균은 얘는 원핵세포고 얘 단세포죠. 효모는 어때요? 얘는 진핵세포예요. 진핵생물이고 얘는 단세포예요. 곰팡이는 어때요? 얘는 진핵세포인데 근데 얘는 다세포죠. 같은 균류긴 하지만. 자, 여기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유전적으로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겠어요? 진핵세포이면서 다세포인 곰팡이가 좀 더 유전적으로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DNA 수성기작도 그만큼 잘 발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자, 자외선은 분명히 돌연변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맞으면은 DNA가 변성이 돼요. 하지만 수성기작이 발달해 있으면은 망가지는 족족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복구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사멸을 위해서는 그만큼 자외선을 많이 쬐어줘야 겨우 죽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 가장 빨리 죽고 효모가 그 다음에 죽고 곰팡이가 나중에 죽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정확한 설명을 잘 듣고요. 자, 생물학적인 지식이랑 같이 연관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단순히 기출 돌아다닌다고 해서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그 이유를 잘 생각을 해서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